혹시 여러분 중에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현미밥만 먹고 있는데 왜 혈당 수치는 그대로일까?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좋다고 하는 채소는 종류별로 다 먹고 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름대로 당뇨에 좋다는 식단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공복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답답하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는 절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비법 2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관리에 성공한 수많은 분들의 숨겨진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20년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내분비내과 이대철 원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대부분의 당뇨인 분들이 당뇨 관리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는 특정 음식, 예를 들어 빵 대신 고구마를 먹거나 밥을 아예 끊는 것에만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채소를 드실 때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된 채소 섭취 습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에 좋다고 하니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더디고 심한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의 경우 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채소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당근, 비트, 단호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처럼 달콤하고 든든한 채소들은 전분성 채소라고 해서 사실상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과 가깝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밥처럼 많이 드시면 혈당이 쑥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야채는 무조건 날 것으로 먹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신선한 채소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특정 채소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는 날 것으로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익혀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져 혈당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삶으면 좋은 영양 성분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2가지 핵심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채소 섭취 전략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건데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면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먼저 위를 채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채소를 먼저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비전분성 채소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분성 채소는 오이, 가지,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상추 등입니다. 전분성 채소 줄여서 먹어야 할 것은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등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실 때는 그냥 날 것으로만 먹는 것보다 건강한 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뿌려 드시면 채소 속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 흡수율을 높여줘서 혈관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 68세 어르신은 밥 대신 고구마를 즐겨 드셨는데 혈당이 오히려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식사법을 권해드렸더니 이제는 고구마를 먹기 전에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먼저 드시고 고구마는 밥의 3분의 1 정도만 드시면서 혈당 관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한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당 잡는 밤의 기적, 공복 지침입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공복 지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도 괜찮겠지? 하며 견과류나 과일 한두 조각을 드시는데요. 이것이 공복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지켜도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20mg 정도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과식하지 않고 잠들기 전 위장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추가 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다의 채소,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는 채소와 비슷하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혈당 상승을 늦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해조류는 해독 작용에도 효과적이어서 다른 채소들과 함께 식단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미역국을 먼저 드시거나 톱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톱밥을 지으면 밥의 양을 줄여도 포만감이 커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 관리를 위한 두 가지 핵심 비법, 거꾸로 식사법과 공복 지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되시나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게 오셨던 환자분 중에 당화 혈색소가 14%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과 공복 지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4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5.3%까지 낮아져 당뇨약을 모두 끊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신 비법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과 공복 지침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것이고 3개월 후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뇨 관리는 특정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빵, 면, 떡, 그리고 단 음료를 줄이는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